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듣기 싫어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관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계속해서 좀 이 단어를 자주 듣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 후반, 주 중후반에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의 좀 관망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흐름에서는 벗어나지가 않았고 계속해서 21선을 중심으로 한 등락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향후가 중요하겠죠. 어떤 쪽에 주도 업종으로 다시 부각을 하게 될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김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참 우리 증시 흐름이 좀 지루했습니다. 결국에는 소폭으로 좀 하락 마감했죠. 네, 어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4.88포인트 하락한 1924.70을 기록을 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다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지배를 했었는데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등의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우세한 탓에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지리한 장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그 12라는 숫자에 주목을 상당히 해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12일에 몰려 있습니다. 이 이후로 해서 좀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12일에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비한데요.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 안정화 기금 판결이 예정돼 있는 데다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날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회의에 들어갑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은 국채 매입 가이드라인을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스 연립정부도 최근 무산된 지출 삭감 합의를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여서 유로존과 글로벌 경제의 그 방향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ECB가 시장을 들어 올린 거죠. 시장을 들어 올렸는데 이것을 다시 무산시키지 않으려면 ECB 독일 헌재에서 좀 판결이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ESM 위헌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이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독일인데요.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 완정화 기구 ESM의 그 위헌 또는 합헌 여부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5천억 유로 규모의 ESM은 그 유럽 재정 위기에 대응하는 방화벽으로 독일이 가장 많은 부담을 떠안는 구조인데요. 만일 독일 헌재가 ESM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아예 출범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재정 위기 국가의 부도 공포가 더 커지는 것은 물론 또 유로존 위기 해법도 다시 원점에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어서 결국에 주목이 되고 있고요. 역시 멀리 떨어져 있는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바는 양적 완화, 경기 부양입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유럽 쪽에서 그리고 중국에서도 선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다음은 미국 차례가 되겠죠. 상당히 좀 자극제가 이런 앞서의 움직임이 좀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미국 8월에 그 신규 취업자 수가 그 예상을 크게 밑돌았는데요.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9만 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서 시장 예상치 13만 명이 크게 못 미쳤습니다. 때문에 그 14만 1,000명을 기록했던 7월 신규 취업자 수가 또 8월에 10만 명 밑으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또 7월의 성과가 일시적이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추가 양적 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에서의 그 카드를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팽팽한데요. 일단은 이번 고용지표가 추가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좀 높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벤 버냉키 의장이 이번 FOMC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좀 꺼내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좀 더 지켜볼 것이라는 소극적인 전망도 현재로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버냉키 의장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조만간에 좀 이번 주에 확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돈을 풀었습니다. 바닥이 잡히지를 않고 있거든요. 사실 그 상반기에도 부양책을 많이 쓰기는 했는데 하반기에 경제 지표로서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 하반기 중국 경제의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실물 지표가 8월에도 부진하면서 경기 하강이 여전히 그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이렇게 분석이
지적이 됩니다. 8월 산업 생산은 8.9%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의 예상치 9.1%를 밑돌았는데요. 때문에 하반기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그 프로젝트 승인의 그 부양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설사 그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2013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국내 기업들에서의 좀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석 어떤가요? 네, 일단 특별한 호재가 없는 증시에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반기는 입장인데요. 구체적인 수혜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공사 기간이 대체로 4에서 6년 정도이고 또 2014년 이후에 시작되는 프로젝트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따라서 1년에 투자되는 금액은 많아야 2천억 위안 정도로 중국 2011년 연간 GDP의 0.4%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가발전위원회나 정부의 투자 승인은 단기적인 그 경기 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이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그 철강 금속 업종의 그 중국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말까지 그 실질적인 수요 및 또 투기적 수요 관점에서 뚜렷한 개선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거 좀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로만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부양책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내수 소비 부양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뭐 수혜를 볼 만한 업종군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자동차와 IT 업종 등 전반적인 그 투자 심리가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업종이 실질적인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는 그 내수 소비 부양이 그 핵심인데요. 개별 소비세 인하와 자동차 판매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판매 활성화는 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는 해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번 내수 활성화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은 쌍용차와 한국 GM, 르노, 삼성 자동차 등이 입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등의 경우에도 고가 가전 내수 비중이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고요. 전문가들은 상승 모멘텀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부문으로 건설을 꼽았는데요. 정부는 현재 9억 원 이하 1주택의 그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이 세율을 다시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오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연계해 볼 때 긍정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건설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 어제 증시에서도 건설 부분이 이 같은 그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인 것도 같은 흐름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뭐 건설주가 히어로였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추가적인 반응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투데이까지 정리를 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4부에서 오늘 장을 전망을 해보고 어떤 전략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